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iOS 14, iPadOS 14에 이어서 오늘은요 새로운 워치와 함께하는 워치OS 7의 시간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워치와 관련된 팁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있을 거거든요. 지난 영상도 보시면은 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페이스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페이스 중에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는데 바로 타이포그래피 페이스입니다. 제가 컬러를 조금 바꿔놨어요. 이렇게 롱터치를 해서 저는 이 편집을 이용해서 에버그린 색상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색상 추천드리고요. 또 굉장히 예쁜 게 카운터 페이스, 이것도 저는 색깔을 바꿔놨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빡 들어서 굉장히 예쁜데 시간이 경과하는 거를 추적하기 편하게 해놓은 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터치를 하면 시간 추적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계속 상승하게 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경과되는 게 진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이게 지났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1시간 범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로 이렇게 카운트업을 걸어놓고 다른 페이스로 바꾸거나 다른 작업을 해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지할 때 다시 빨간 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표시되면서 중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용두를 돌리면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났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워치상에서 바로 페이스 추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롱터치를 해서 끝에 가면 신규 페이스를 해서 여기서 바로 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를 터치해서 이 타키미터 용도로 전문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GMT 페이스도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뉴욕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요거는 바로 그냥 용두를 돌리면 다른 시간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시계 영역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시 25분이라고 나오는 거고 빨간색 봉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시간대를 표시해주는 건데 뉴욕 같은 경우에 터치해보면 12시 25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재밌는 게 색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트라이프 페이스, 이거 엄청나게 화려하죠. 2개만 있는 심플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9개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도까지 틀어주면은 상당히 개성 있는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탈리아 패턴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검은색과 나머지 포인트를 준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 방법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 페이스, 요거 굉장히 개성 있고 얼굴 모양이 시간으로 나오니까 재미있는데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예술적인 느낌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내 얼굴 모양을 닮은 이렇게 귀여운 미모티콘을 쉽게 이제 워치에서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들이대는 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 뒤에 색상이 아우라 같은 색상을 퍼플로 바꿔놨는데 이제 바로 워치상에서 단독으로 미모티콘을 만들고 꾸밀 수 있는 거 아시죠? 미모티콘 앱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처럼 만들어준다든지 보라색 안경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바로 워치에서 바꿔줬죠.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찾아 들어가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워치에서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메시지 답장을 할 때도 바로 그냥 스티커를 워치상에서 보낼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스티커 버튼이 있기 때문에 답장할 때 이렇게 워치상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미모티콘 스티커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큰 글자 페이스 같은 경우에 시간만 떡 나오는 건데 이게 강화가 됐어요. 되게 큰 심플한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큰 게 나오는데 이렇게 활동량 하나만 추가해도 심플한데 예뻐요. 워치에서 자주 보고 자주 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왕따지만하게 추가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페이스 하시는 분들 많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바로 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워치상에서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 기능까지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앱에서 제가 이 사진 바로 그냥 페이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사진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심플하게 지정해도 물론 이쁜데 여기에 이제 필터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눌러서 갬성 필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 필터를 약간 응용한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밴드와 잘 조합하면 되게 이색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 페이스가 너무 많아진다 그럼 워치상에서 바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롱터치를 해서 지우고 싶은 페이스는 그냥 옆으로 밀면 바로 워치상에서 지울 수가 있고요. 넘길 때마다 페이스가 바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정렬하고 싶으면 롱터치를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꾸며놓은 게 몇 개고 이거 순서를 몇 번 해야겠다 이렇게 롱터치 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앱에 따라서 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앱마다 하나의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컴플리케이션 탭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날씨 같은 앱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베리에이션이 나옵니다. 테마가 있는 그런 주제를 하나의 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인포그래프 모듈에다가 날씨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을 복수개로 여러 개로 다 넣어놨더니 테마를 잘 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도시별로 3개 시간을 추가한다든지 유사하게 조합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스와 컴플리케이션 조합의 베리에이션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센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페이스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핵심은 페이스 공유죠. 이렇게 꾸며진 수많은 조합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라 이건데 롱터치를 해서 여기 공유 버튼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눌러서 연락처 추가를 눌러서 바로 그냥 아이메시지로 보내서 그 친구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그냥 폰에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워치 앱에서 나의 페이스에서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해서 바로 그냥 공유를 눌러서 친구한테 에어드랍으로 쏴준다든지 자유롭게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앱들이라든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디워치라는 사이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나 이 패턴으로 해야겠다 싶은 거 여기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웹사이트에서 추가하네요. 추가 허용할까요? 그래서 허용해주면요 이렇게 페이스 추가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등록이 돼요. 다른 사람의 센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참고로 이 버디워치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도 있기 때문에 워치상에서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이 앱을 통해서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OD가 있는 기종 같은 경우에 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따로 화면을 켜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AOD상에서 눌러도 바로 기능이 실행되면서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2단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올려서 나오는 이 컨트롤 센터 있죠? 내가 잘 안 쓰는 기능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쓰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제 편집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편집을 누르셔갖고 물 빼는 기능은 잘 안 쓴다 그럼 이렇게 롱터치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주실 수 있고요. 제거 누르시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거 위주로만 간결하게 이제 워치도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학생이 저요 하고 있는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수업시간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심플하게 바뀌어요. 기본적인 시계로만 바뀌기 때문에 방해 금지와 더불어서 다른 기능을 못쓰게 막을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돌려야만 나갈 수 있거든요. 돌려서 나가면 네가 지금 집중할 시간이 몇 초인데 이걸 나가니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맞아 나가면 안돼 딴짓하면 안돼 라고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시간 모드. 그리고 워치OS 7의 핵심 중 하나죠. 수면 추적 기능. 저도 처음에는 워치를 차고 자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아침마다 이 기록을 보는 게 나름 재밌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는 동안에 심박수도 볼 수가 있고요. 수면의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가 더 많이 잤구나 내가 덜 잤구나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수치화해서 볼 수가 있는 애플워치 6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이 되고 백그라운드 잘 때도 측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의 징후 같은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건강 앱에 호흡기관 가면요 오늘 내가 측정됐을 때 자동으로 자고 있을 때 수면 수치가 따로 나와요. 저는 그래서 96에서 98%로 수면 때 측정이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거는 워치에서 가능하고 아이폰에서 가능한데 지난번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혈중산소 포화도 불빛이 막 나오거든요. 일상 중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영화를 보러 갔다. 어두운 화면에서 갑자기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돌면 갑자기 손목이 빨갛게 되니까 당황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 수 있는데요. 아이폰의 워치에 가셔서 혈중산소 가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측정 허용이 수면과 극장에서는 내가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장 모드에서를 해제하시고 극장 모드 상태로 해놓으면은 백그라운드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 불빛이 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또 되게 재밌는 기능, 손 씻기 기능이 20초 동안 잘 씻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잖아요. 아이폰의 워치 앱에 손 씻기 가시면은 손 씻기 미리 알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위치 기반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손 씻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에 새로 번역 기능이 독립됐잖아요. 워치에는 따로 번역 앱은 없지만 워치에서도 바로 그냥 외국어를 빠르게 번역해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리를 불러서 하면 되는 건데 외국인이랑 뭔가 급하게 말해야 되는데 막 시리를 불러서 막 이러면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바로 들어서 깨우기로 연계하면 됩니다. 들자마자 말하면 시리가 그걸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들면서 켜지면 그냥 말하세요. 그러면 시리가 그거 알아듣고 외국어를 알려줍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일본어로. 일본어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私は韓国から来ました.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워치에서 단축어 활용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게 로컬로 단축어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바로 워치에서 실행하면 되는데 아이폰에서 단축어를 만드실 때 워치 관련된 명령어도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특정 페이스를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바꾸는 명령을 지정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라이트를 켜고 끄게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상점등이랑 취침소등이라는 명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깨우기랑 연계하면 바로 이렇게 기상점등 오! 완료했어요. 켜졌죠? 끄는 것도 그냥 들어서 취침소등 꺼졌습니다. 완료했어요. 들어서 깨우기와 이 시리 쇼컷 명령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아이폰 때 뒷면 두드려서 QR코드 체크인 할 수 있는 그거 기능 있었죠. 그거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바로 워치에서도 그거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그냥 바로 워치상에서 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면요, 바로 실행하시겠습니까? 아이폰과 별도로 단독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 누르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워치로 해도 잘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분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로그인 하라고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 워치에서도 바로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영어 키보드인 상태에서는 이 스크리블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도 인식이 돼요. 그래서 크게 쓰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되고 조그맣게 쓰면은 작게 소문자로 인식이 되고요. 특수기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운동 종류도 추가가 됐죠. 댄스 같은 것도 추가가 됐고 코어 운동 같은 측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활동링 채우는 거 특정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목표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좋아졌는데, 자, 요거 활동 링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목표 변경에서 움직이기 목표뿐만 아니라 운동하기 시간 목표랑 일어서기 시간 목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12시간이 너무 빡세다, 나 12시간을 계속 일어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10시간으로 줄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외에 외국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 루트 탐색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 자전거 타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쓰는 팁 하나 드리자면 워치로 뭔가 온 거를 바로 그냥 아이폰에서 연계해서 이어서 하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메일 내용 한번 보자 하고 이런 내용이구나, 답장해줘야지 하는데 굳이 답장을 워치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답장은 그냥 폰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네 하고 살짝 본 다음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폰에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띄우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워치에서 작업 이어가기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내가 보던 메일을 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장해줘야지 하고 답장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오프 연속성 기능까지 꼭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워치를 바꿔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워치 구입하신 분들, 업데이트 했는데 기능을 잘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도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